국민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참 궁금해지죠.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예, 늘 그냥 활약상 늘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위원장님, 일단 영리병원을 도입하기로 한 제주도 결정, 이 소식 접하셨을 때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하셨나요? 너무 황당해서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제주도에서 이제 공론조사위원회라는 거를 했거든요. 예. 추기형 민주주의 제도인 공론조사위원회를 3개월을 했고 그 공론조사위를 하는데 이제 제주도에 또 재정이 또 한 4억 원 가량이 들어갔고, 글쎄 말입니다. 또 그 원희룡 지사께서 공론조사위 결과를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공론조사위에서 올해 10월에 영리병원 불허를 권고했고, 또 내부의 여론조사에서도 뭐 거의 7대3으로 불허가 나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불허가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원희룡 지사가 이 영리병원을 이렇게 허가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요. 일단 원희룡 지사 이야기로는 내국인은 받지 않는 병원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치료 목적으로 관광하는 분들, 그 분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상에서는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없고요. 거꾸로 이제 외국인만 진료하게 하는 조항도 없고, 이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02년에 처음에 이 영리병원 건이 시도가 됐을 때는 외국인만 진료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2004년하고 2008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제주도 특별법이나 경제자유지역법에 있는 영리병원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의료법상에서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지사의 조례 가지고 아니면 허가 조건을 가지고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당장은 지금 뭐 녹지병원이 그 내국인 진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년쯤에 다시 뭐 내국인 진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 또 다른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떠나고 다음에 다른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내국인 진료 결국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본인이 지금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면피용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제주 녹지병원이 사실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이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행정소송도 그렇지만 ISD 통해서 아니 우리는 왜 여기서 한국인 진료를 못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걸면은 이거 사실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희룡 지사가 2016년에도 도지사였는데 당시에 2015년 말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병원을 처음에 복지부가 승인을 하고 허가를 이제 할지 말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미 제주도에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제주 녹지병원, 제주도에 들어온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할 수 있다라고 광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사실 본인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조례나 허가 조건 가지고 사실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제주도 쪽에서는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뿐이고 병상이 47개에 불과한 소형 병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히 큰일이 벌어진 양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영리병원 이번 허가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말이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일단 거꾸로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47병상에 4개 과목이 있는 이 병원이 얼마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뭔가 수익성을 남겨서 그 필요한 병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왜냐하면은 사실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개설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 병원을 이렇게 영리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뭐 도민들과 모여서 했던 국론조사의 결과도 뒤엎고,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이 이제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 원희룡 지사가 이 영리병원 허가권이 암초였기 때문에 미루고 미뤄서 결국은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예. 본인이 이렇게까지 왜 고뇌와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이런 영향력이 없는, 사실 국내 공공의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 공공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요 지금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이 병원의 허가에 대해서 하기 전부터도 압력을 많이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정경련 회장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칼럼을 내시면서 이 병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사실은 이 병원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국내 영리병원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막 지금 버젓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이 병원이 아무리 이 병원 자체로는 뭐 매출도 작고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병원 하나를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국내 의료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의 어떤 건강보험 진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균열점을 내려고 하는 게 시도였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당연히 그 시도를 막았어야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로 영리병원을 허락해가지고 이거 갖고 장사 안 된다 라면서 영리병원 쪽에서 더 확대해달라. 그리고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 이러면 제주도가 못 이기는 척. 그래, 여기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허락해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이 병원은 사실 허가가 돼서 이제 실제로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됐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더 큰 규제 완화를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잘 됐을 때는 지금 경제자유 구역마다 이제 이런 병원이 하나, 두 개씩 더 생기면서 이외에는 뭐 지금은 47병상이지만 뭐 500병상, 뭐 800병상짜리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그 병원들은 전국에 다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강원도를 제외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의료 이용에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영리병원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 괴담이라 그러는데 사실 괴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이 병원. 자, 위원장님, 너무 궁금한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영리병원이 이 물꼬가 터져가지고 그냥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수많은 영리병원이 생기게 될 경우, 이럴 경우 우리의 그 의료 체계, 그러니까 공공 의료 체계는 어떻게 견딜 재간이 있는 건지요? 일단 한국은 뭐 자주 들으셨겠지만은 공공병원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OECD 국가에서 5%. 가장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95%가 민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국민들께서 사실은 뭐 영리병원 이야기하면은 더 놀라시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저희 민간병원들 중에 비영리법인 병원들에 가서도 대단히 병원이 영리적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다 민간 주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적 주도가 한 반 정도 되면 민간이 그 공적인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크다면 한국 의료 시스템은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 대학병원에 갔을 때 특히나 국립대병원에 갔을 때도 공공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런 이제 진료 패턴을 가지게 되는 이제 악화가 이제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악순환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는 거는 어떤 식의 재앙이냐면 이 시스템을 그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병원이든 다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라는 제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민간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 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그 비영리 법인의 어떤 뭐 진료 시스템이라든가 설비, 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는 이런 비영리 법인 병원만 허용을 한 이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리병원은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다 허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 제주도 영리병원도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료기관도 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환자 그냥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이라는 게 보험증이 있는 사람을 받고 안 받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비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뭐 삼성병원에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작은 병원에 갔을 때 사실은 동일한 진료에는 동일한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근데 이 병원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약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임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이런 재료에 대해서도 임의로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관련 없는 독자적인 환자 유인할선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하고 특정 계약을 해가지고 또 환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 커지게 된다는 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두 가지 그나마 안전장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를 와해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얻어들인 수익을 그동안 그나마 병원 뭐 건물이나 장비나 병실을 늘리는 데 썼던 것이 외부 투자자한테 빠져나가게 되면서 훨씬 더 영리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의료비 폭등도 걱정해야 합니까?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런 그 경향으로 가게 되면 의료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라는 게 단순히 저희 진료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제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각종 치료 재료의 가격도 포함되는데 이 영리병원은 가격을 다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게 아니라 영리병원이 도입된 뭐 미국이라든지 영리병원이 한두 개라도 허용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영리병원이 보이는 행태들은 똑같습니다. 의료비는 높고 그 안에 이제 일하는 어떤 의료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효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력을 사용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이 고스란히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리병원이 자기 자체만 의료비를 높게 받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높게 받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들 혹은 다른 개인 병원들에도 이 영향이 가게 되고요. 특히나 가까운 지역에 있을수록 의료비가 덩달아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영리병원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많은 지역에 갔을 때는 사실은 비급여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공공병원이 별로 없고 민간병원이 많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비급여 진료가 좀 많이 횡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가격이라든가 의료 적정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듯이 영리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우려할 만한 일인데 건강보험 체계가 이제 붕괴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우려의 정점에 바로 이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투자 개방형 병원과 꼭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저쪽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일본,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개방형 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영국, 스웨덴처럼 공적 의료 시스템이 거의 뭐 사회주의 수준에 이른 국가에서도 공공병원과 투자병원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 이야기는 저도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영리병원이 반대한 지가 15년이 됐는데요. 처음부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저희가 스웨덴 같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병원이 최소한도 한 30-40%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 정도 수준의 공공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영리병원이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괴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은 미국보다도 공공병원 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 공공병원이 한 30%가 되는 나라고요. 미국이 정말 의료비가 비싸고 하지만 뭐 보험병원이라든가 주립대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기본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서부터 1980년대부터 이제 영리병원이 계속 늘어났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비가 수직 상승을 한 바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95%가 민간주도이고 민간병원이고 특히나 이 안에서 개인 병원들은 만약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 영리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세제상으로도 개인이 그 사업자로서 내야 되는 세율보다 법인 세율이 한국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영리병원이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영리병원이 뭐 허용됐을 때 영국이나 스웨덴 예를 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맞지 않는 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보는 것이 차라리 맞다.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의 건강보험인 개보험과의 연관관계 때문에 사실은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그 외국에서는 구조조정이 뭐 거의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조조정은 대세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도 이제는 노동개혁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외국은 노동자들 해고했을 경우, 구조조정했을 경우 공적인 안전망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또 충분한 사회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해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을 막아주는 그런 완충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바로 벼랑 아닙니까? 예, 바로 벼랑입니다. 예, 그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려면 외국의 안전망이 한국에는 있는지 이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본가들 좋게 하는 시스템만 주목하고 공적 안전망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한국의 자본가들, 영리병원 지지자들 정말 넌더리가 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우리 의료 소비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정부와 국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입장 발표가 된 게 지금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이 정부에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승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자유국이나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허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 건은 허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한 것이라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저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승인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그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요. 그 점도 이제 영리병원이 다른 병원들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병원의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 정부에서 약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원희룡 지사 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법안을 바꿔가지고 이게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다시 돌려놓는 것들도 지금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에 있는 뭐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금 뭐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이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진지하게 우리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 최소한도 영리병원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는 못한더라도 뭐 ISD나 이런 거 걸리더라도 최소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만 허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광화문이나 여기서 다시 촛불을 들거든요. 영리병원 반대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실제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어떤 조사를 해도 나오지만 영리병원은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쟁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준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가열찬 활동을 또 벌이게 되실 텐데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